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재민 사무관이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뻔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려됩니다. 그런 가운데서요, 신재민 선후배 일동이 국가를 향해서 또 국민들을 향해서 지금 신재민 사무관에 대한 가짜뉴스 배포를 엄중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 20대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도 한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신재민 선후배들이 말이죠, 굉장히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신재민 사무관의 도전이 무모할지 몰라도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함께 토론해서 바꿔나가야 된다. 무모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무모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또 나중에 해봐야 된다. 아주 감동적인 글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20대가 이 글을 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돌아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재민 사무관이 이제 고려대학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후배들이 이 신재민 사무관과 동아리 활동도 하고 신재민 사무관을 아주 잘 아는 그런 선후배들이 지금의 상황을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소문을 발표했어요. 국민들한테, 언론한테, 그리고 정부한테 호소문을 발표해서 핵심적인 거는 뭐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그 신재민이라고 하는 그런 폭로에 대해서 아주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공격을 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거를 보고 나서는 또 그런 글을 갖다가 전부 삭제하고 없애버렸어요. 이러니까 이런 동료들, 선후배들이 볼 때 다 대부분이 다 젊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계급상으로도 이제 졸업한 지도 얼마 안 되는 걸 보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폭로하는 걸 갖다가 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곡해해가지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본인들이 이 공익 제보자들이다. 그래서 공익 제보자는 보호해주고 인권 차원에서 잘 챙겨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현재 국회의원 배지다는 사람도 있고 이 고위공직 앉아있는 사람들도 여럿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신재민의 경우에는 완전히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버리니까 특히 이제 예를 들었어요. 신재민에 대한 그 공격성 루머들 있잖아요. 이런 걸 예를 들면서 이런 사람은 아니다. 이런 가짜 뉴스, 이런 찌라시 같은 걸 더 이상 유포하지 말아달라. 얼마나 본인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가지까지 얼마나 많은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있었겠느냐 말이지. 이렇게 호소 내용인데 뭐냐면요. 핵심적인 게 뭐 뉴라이트 운동을 했다. 이런 건 이게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폭로해가지고 뭐 상관들 뒤통수나 치는 나쁜 사람이다.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트코인 그리고 투자했다. 또 비트코인 투자해갖고 뭐 이거 망해가지고 돈 벌으려고 뭐 사표내갖고 학원 강사하려고 지금 유튜브 나와서 저러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몇 가지 예를 적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신재민 사무관, 제가 보기에는 이 고위공직자 이게 사무관 시험 봐갖고 합격했잖아요. 행정고시. 그 면접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 과정에서도 인품을 우리도 딱 보면 알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사람이면 대한민국 사무관으로 시험을 합격해서 공직을 공직 수행한다는 게 뭡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실력과 그다음에 인간적인 품성을 갖췄냐, 이걸 면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면접까지 다 통과한 사람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폭로했다고 한순간에 그냥 인격적으로 모독하면, 그러면 공무원 면접 시험 과정이 잘못된 거죠. 그럼 그때 면접 시험한 사람들 결과 다 지금 다시 뒤져야 돼요. 어떻게 면접을 졌는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동료 선후배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소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전 국민이, 저는 좀 이제 우리 신의 한수 유튜브 나와서 지금 방송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다 100% 긍정하고, 또 반대 진영 정치로 있는 사람들이 100% 부인하고, 이런 건 아니고 비교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평도 하고 보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런 공익 제보자들이 이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지금 수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적, 법적, 그리고 정치 문화적 이런 거를 이럴 때 전반적으로 다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회에 이번 사건이 제기하고 있다.
만약에 신재민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잘못됐다고 가정합시다.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맞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가 사후적으로 책임지면 이미 목숨은 떠났잖아요. 그러니까요. 큰일 날 뻔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신재민 사무관 그 선후배들의 그 성명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까 싶은데요. 예, 예. 아주 감동적이라서 제가 말이죠. 몇 번씩 읽어봤습니다. 이 동아리는요, 야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그래서 예. 저희 동아리를 거치면서 야학에서 그리고 공부방에서 교육봉사를 한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가 야학을 한 것이 우리의 의도만큼 우리 교사와 학생들로 맺은 관계를 맺은 분들께 좋은 영향을 끼치기만 했을까? 예.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학점도 교우 관계도 포기하고 야학을 운영했는데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달리 어쩌면 너무나 많은 실수들과 미숙한 판단들로만 가득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러한 질문들에 선배님들은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일에 대해 결과가 아닌 과정을 주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에요. 예, 굉장히 논리적이고 예. 합리적이고 설득적인 그런 그 문장으로 들린 것 아, 같습니다. 저는 진짜 뭐 울컥하는데요. 예, 그렇게 우리는 야학을 거쳐서 사회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 정부가 과정에 대해 생각해주는 정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예, 과정에 대해서. 예, 예. 뭐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뭐 평등하게. 이 친구 역시 한 국민으로서 이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자신의 행동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용납될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지난 정부처럼 정보 유출자에 대해 중대한 처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 순진한 생각이고 모자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재민은 원래 그런 친구였습니다. 과거 정부가 폭로하고 그런 그 공익적 제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해 주니까 이 정부는 그런 공익적 제보에 대해서 보호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호소문을 발표하는 저희 역시 이 친구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논쟁적인 사안이 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오해한 부분 역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틀렸다고 하여 그 과정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이 친구가 그토록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었다고 말했던 관료 조직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한 구성원이 막닥뜨리지 않을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공영기업의 운영에 개입했다면 그 정도는 어디까지인가? 그 방식에 대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정부가 각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서들과 그 부서들의 관료들은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입니다. 정부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 하여튼 뭐 긴 내용입니다. 예. 애초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싸움이 아니라 그 의견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합니다. 싸움하지 말자. 의견에 귀를 기울이자는 거예요. 그가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충분히 말해주고 설명해줬으면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정부가 탄생했을 때 그 쉽지 않은 일을 해주는 정부가 될 것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뭐 장문인데요. 예, 예. 아주 감동적이에요. 이 글을 보는 아마 젊은이들, 우리 국민들이 울컥할 거예요. 과정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해주는 그런 사회였다. 우리가 야학을 했지만 애들 가르치고 자원봉사했지만 우리가 잘했는지 그것이 결과가 좋았는지는 모르겠다. 우리도 실수하는 게 많았다. 근데 어떤 분이 지인들이 사회에서 충고할 때 과정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 대해서 인정해 줬으면 한다는 건데 우리 젊은이들의 이 생각이 너무 올바르네요. 저는
그 어떤 그 우리 사회를 오래 살고 뭐 철학적이고 학식이 높고 경험이 많은 분들의 글보다도 훨씬 담백하고 솔직하고 배우는 점이 많은 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신재민 사무관이 이번에 폭로한 내용 중에 이제 핵심은 첫째는 이제 인사 개입에 네. 청와대가 이제 관여가 돼 있느냐 인사 문제.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국채 발행 문제에 청와대가 정말 압력을 넣느냐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선후배들이 쓴 이런 글에도 나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국채를 발행했느냐 안 발행했느냐 요것도 중요하지만은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 내용은 이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입김이 개입돼 가지고 김동연 부총리가 이게 37점 몇 프로 아래로 떨어지게 만들고 높여라 요렇게 지시했다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 본인이 전문가잖아요. 본인이 지금 담당 보고서를 쓴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쓰고 있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폭로한 건데 이 과정에 청와대의 의지가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됐느냐 반영이 안 됐느냐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객관적으로 좀 왜냐하면 그런 경제 지표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채 발행 문제가 개입이 되는 것은 전 정부가 정부 부채를 늘렸다. 이거를 보여주고 현 정부는 부채 늘어나는데 별로 잘못이 없다. 이걸 지금 하는 거가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짚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더 핵심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김동연 부총리가 뭐 다 기억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엊그제까지 다 장관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관계자들이 국회에 지금 이제 그 기재위라든가 관련 상임위를 지금 소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관련 상임위의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소상하게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이 소상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그 보고서를 쓰게 되면 일개 담당관 사무관에서 이제 초안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제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누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있다 없다 전부 다 알게 되는 것이. 이거는 한 사람은 신재민 사무관 혼자 하고 차관 장관 결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내 사실관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끄냐? 제가 보기에는 빨리 이런 거 정리하는 게 좋겠다. 누차 얘기지만 네. 그렇잖아요. 제가 뭐 글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적이고 말이죠. 아우, 막 뭐랄까요. 젊은이들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점들. 또 젊은이들은 순수하게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갖다가 제보하고 또 공익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무모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개 사무관이 아니라 누구라도 개인이 예. 국가를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기려면 이제 법적 투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치적인 그런 이 과정이잖아요. 논란의 과정. 이게 법적으로 하면 대법원까지 가려면 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 사이에는 이기든 지든 간에 개인은 그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대개 신재민 사무관, 그 다음에 김태우 수사관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현 정부가 우려하는 게 젊은 사람들이 강력한 지지하에 탄생된 정부인데 이 사람들이 지지율이 팍팍 빠지는 게 여론조사 결과 지난 연말에 쫙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앞으로 이 젊은 사람들의 이런 쉽게 얘기하면 감정과 그다음에 이성을 다 같이 건드릴 수가 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전국의 안정 그리고 제대로 된 정국의 안정 위해서 이 국가를 끌고 나가겠다는 전략에도 상당 부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들의 그 이 일탈 문제, 기강해임 문제가 계속 터지잖아요. 네. 또 어제 저 뉴스 보니까 무슨 군 장성 인사 이거가 또 분실돼가지고 이 인사자들을 갖다가 또 이거- 잊어버렸다면서요. 예, 예. 그래가지고 뭐 이게 온 또 방송 언론에 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KBS 제가 저 보도를 잠깐 봤는데 아침에 여기 예.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청와대 근무하는 그 인사 비서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요원이 군 장성 인사 자료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다가 그 가방을 담배 피우는 자리에다가 놓고 그냥 출발했는데 나중에 다시 가보니까 없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결국 못 찾았다는 거죠. 그게 2급 비밀에 상당하는 자료라는데 모든 신상 자료가 다 있으니까. 예? 그러면 청와대에서 지금 얘기는 그거 청와대 것도 아니고 국방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이 만든 자료야. 청와대 근무하는 직원이 청와대에서 만든 자료인데 그게 공식으로 문서로 1년 번호가 찍혀 있든 아니면 결제란에 결제가 있든 없든지 간에 네. 회의 자료로 가지고 나가면은 그 일단 공식 문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의 자료에 쓰려고 가지고 간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 군 인상 자료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 걸 제일 우리가 우려해야 됩니까? 우리의 적인 적이죠. 북한한테 가는 걸 우려해야 돼요. 우려합니다. 예.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면 북한까지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국내 지하에 숨어 있는 종북 좌파 세력들이 가지고 있든가.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에 쓰겠어요?
쓸 목적은 뻔한 것이지. 당연하죠. 예. 그래갖고 그 사람 저 문서에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개인 자료고 면직을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봐버리면 그러면 과연 뭐가 있어야 그 문제가 되는 건지 좀 더 청와대 기강을 다 잡아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와대 지금 인사 개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빨리 개편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청와대를 걱정하지 않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는 굉장히 국가의 심장입니다. 국가의 브레인 두뇌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제대로 딱 전국 안정에 그리고 국가 비전, 국가 경영에 신뢰성 있는 그리고 실력 있는 그리고 기강이 아주 단단하게 딱 박힌 이런 관료들로 꽉 찬 코드가 아니라 캠코더가 아니고 이런 인사들로 운영되게 할 수 있게끔 빨리 개편을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청와대 개편도 해야 되고 말이죠. 또 우리 사회의 시스템 바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정말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쥐고 흔들면서 젊은이들의 마음에 상처 주고 말이죠. 예,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고 말이죠. 과거 정권 적폐로 몰아붙이려고 적자 부채 발행하고 말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린 없다. 신재민 사무관의 일탈행위다. 뭐 비트코인 때문에 말이지 돈 벌려고 한 사기꾼 행위다. 뭐 이런 식의 저질스러운 행태를 보이면서 신재민 사무관이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뻔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다 같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신재민 사무관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보호해서 이런 사무관들이 다시 공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기회를 또 다시 한번 열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이 일해야지 대한민국이 맑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 아침부터 말이죠. 이 글을 보고 저는 그냥 감동해서 말이죠. 예, 예, 아주 이게 뭐 호소문이 아주 좌우를 좋은 것 떠나서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감동하고 자신들의 잘못도 인정하면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젊은이로서 묻고 싶은 부분을 물었고 말이죠. 그러나 돌아보면 지금 뭐 군 문제라든가 우리 사회 여러 가지 공직사회 기강 문제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러겠습니다. 예. 전업캔의 안보정론 TV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계속 잘 되고 있죠. 예, 덕분에 많이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예. 시청자들이 조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침부터 젊은 20대 대학 동아리 선후배들의 글을 읽어보면서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보니까요. 정말 뭐랄까요, 그 젊은이의 뜨거운 피, 그 어떤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분노까지 함께 느껴지는 것 같아서 울컥했습니다. 그들의 그 열정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잘 살려야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파면 분노뿐이 더 생기겠습니까? 20대가 들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글 하나가 주는 파장이 문재인 정부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의 한 수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